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기입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버가 지난 6일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국 연예인 팬클럽 21개에 대해서 30일간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우리로 볼 때는 아주 희한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건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큰 흐름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문화대혁명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경희대학교 주재호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아닙니다. 네. 이 한국 연예인들 네. 뭐 방탄소년단, 아이유 이런 사람들의 계정, 그러니까 팬클럽 계정을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정지를 네. 시켰는데 한국에서는 또 뭐지? 왜 또 한국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하는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더 큰 정치적인 흐름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네. 이 일의 본질은 뭔가요? 그 지금 시진핑 정부가 네. 이제 소강 사회를 달성했다고 올 2월 달에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소강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회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척도는 이제 탈빈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빈곤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재발률도 이제 낮아졌다. 해야지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거에 대한 이제 표창도 하고 이제 그 수여식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동부유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부유론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나중에는 나오겠지만서 이제 선불원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이 공동부유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건설을 하면서 중국이 강조하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물질 문명하고 정신 문명이에요. 네. 그래서 정신 문명을 건설을 해야 된다고 이제 등소평도 개혁 개방 초기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등소평의 이제 그 정신 문명 건설은 시진핑의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등소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하다 보면 이제 다채로운 문화를 이제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제공하자. 그러면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사상적으로 이제 뭐 공산당이 위배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지금 시진핑이 들어와서 정신 문명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그다음에 공산당의 이제 기율을 네. 준수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도덕적이고 이제 기율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잣대가 지금 연예계하고 문화계 쪽에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끌고 나왔는지 그게 좀 퀘스천 마크예요. 네. 그러니까는 당대에서 정신 문명을 설명했을 때도 이 정도식으로는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2017년도 일인데 그 이후에도 뭐 정신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언론 통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연예계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근데 이렇게 해외 엔터테이너의 SNS까지 접근을 그렇죠. 이제 금지하는 네. 거는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인의 정신 문명에 이제 오염을 시킨다. 뭐 네. 그리고 위해스럽다. 네. 예, 그러면서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도 왜 동도석이라 그래갖고 예. 서양의 문명 그 기술 문명만 받아들이고 정신은 우리가 똑같이 가야 된다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그 글로벌화 시대에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 시진핑식 문화 대혁명이다.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마 어떤 분위기를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네.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원래의 문화 대혁명하고 그 시진핑식 문화 대혁명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차이점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60년대는 그야말로 이제 사상 개조 사상 운동이었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정풍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제 개조 운동이라고 그렇게 네. 설명을 네. 하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딱히 말을 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요? 예. 네. 정풍 운동도 강화하는데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냐면요. 목적하고 그 동기 네. 이걸 왜 하는지 네. 이게 뚜렷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네.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위기하고도 좀 뭔가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이제 네. 더
또 경축하는 분위기고 맞아요. 경축이 아니라 지금 압박하는 그렇죠. 억제는 그런 그렇죠. 단속하는 분위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공산당이 그 추구했던 정말 장기적으로 개혁 개방하면서 자기네 40년 동안 이제 염원했던 지금 소강 사회를 이뤘고 네. 다들 네. 풍요롭고 지금 행복하게 이제 지냈는데, 예. 근데 그 행복을 지금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당 헌장에서도 당장에서도 보장하는 뭐 사유재산권 같은 경우도 지금 침해를 하려고 하니까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마오쩌둥 때 문화대혁명이 결국은 마오쩌둥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면 이번 문화대혁명도 시진핑의 3년인과 네. 권력 강화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60년대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실패에 대해서 이게 자기네들이 뭐 물질, 기술, 그렇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력밖에 없다 해서 정신사상을 굉장히 네, 강조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 갖췄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아마 지도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너무 나태해진 건가, 뭐 해이해졌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옥죄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자유주의, 예. 그다음 물질 문명 이런 네. 것들이 들어오면은 혹시나 공산당 집권 기반을 허물어뜨릴까봐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특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이제 아마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국 인권 문제를 네. 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압박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진핑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SNS부터 시작해 네. 다 차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맞물려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이 보면 네. 이 우리나라 한류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게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 의식이나 네. 생활, 뭐 문화 이런 게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 공산주의식의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네. 젊은 층들은 뭔가 의식이 바뀌어서 네. 서양처럼 이 공산당 하는 거에 대들고 말 안 들을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기업, 자유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커지면은 기업들은 또 정권에 예. 우리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특히 한류 부분은요. 중국이 해외 문화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요소가 한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같은 동양인이고 동양 문화권이고 하다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접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질감이 없어요. 네. 예, 대신에 그 밑에 그 뒷단에 깔리는 그 사상이라든가 네. 가치면에서는 한류가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죠. 네. 그리고 아. 중국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고 즐긴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이러느냐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 뭔가 말씀이요. 달라진 컨텐츠가 가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왜 맞습니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뭐 그 질문에 답을 하라고 그러면요. 네. 일단은 지금 해외 아티스트들에 대한 SNS 접근 차단하는 게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한류 스타들이에요. 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음.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 일단 예. 한한령을 내렸었죠. 예, 예, 한한령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한령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요. 정말 네. 2017년도부터 중국의 어느 큰 대도시의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더라도요. 네. 일단 KBS 월드하고 아리랑 네. TV가 지금 방영이 안 돼요. 예전엔 아. 됐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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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도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한류 드라마가 지금 방영 금지예요. 아, 그렇죠. 예. 뭐 한류 공연도 안 되죠. 지금. 예, 아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맞아요. 되죠. 공연도 네. 안 되고 네.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사드 이후에 이제 저희 이제 뭐 대학 우리나라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 중국 학생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네. 한류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게 됐다. 이런 친구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아,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까지 이제 멀어진다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정책을 보면 네. 일단 전체가 다 못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불균형 발전이라도 하자 해서 예. 선불을 내세워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부 해안 공업지대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대도시부터 뭐 발전을 시켜갖고 성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이게 선불론이 아니라 예. 아까 그 공동부유 공동부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장주의에서
분배주의로 예. 완전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소평의가 개혁 개방을 이제 추진했을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의 강국을 네. 꿈꿨죠. 그래서 거의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이제 온포 사회 등 따시고 이제 배부르고 그런 사회를 먼저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소강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소강 사회가 이제 그 달성이 됐고 소강 사회를 조금 더 네. 뜻을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어떨까요? 풍요롭고 여유로운 이제 삶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이 이제 제고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중등 국가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이제 그 소강 사회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선불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네. 하죠. 그래서 선불원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공동 부유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80년대 초에 개혁 개방 그때 막 채택했을 때는 20세기 말 되면 소강 사회 달성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회고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강택민 후기나 아니면 후진타오 정부가 이제 됐을 텐데 네. 이게 공교롭게 또 지금 강택민이랑 맞아 떨어졌어요. 아니 시진핑이랑. 네. 예, 네. 예. 근데 시진핑이가 지금 정치적인 야욕도 있고 장기 집권을 하려는 생각도 있고 한데 공동부유론까지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소위 말하는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그 동기까지 이렇게 다 네. 엮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아, 근데 이게 성장주의에서 분배주의로 가면 예. 이게 이 파이가 예. 커지지가 않고 파이는 놔두고 자기들끼리 쪼개먹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과연 중국이 성장을 안 하고 분배로 가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가고자 하는 경제 발전 방향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쌍순환이라 가지고 일단은 중국 국내 시장이 내수 시장에 네, 이제 내수 의존하면서 키운다. 예, 거기서 이제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이 모든 부를 이제 다 창출해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외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네는 이제 내 내수 시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아.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예. 하지만 중국이 지금까지는 수출로 먹고 산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수출 의존도가 이제 확연하게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많이 예. 지금 50% 지금 될까? 아. 50% 언저리 정도 네.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연예인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연예인들 네. 막 규제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 자체 연예인들도 엄청나게 규제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쪽 연예인까지 왜 규제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의문점인데요. 왜냐하면 그 중국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장적으로 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공산당 기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거기 말 잘 듣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서도 모든 뭐 아티스트들이 다 소속사에 이제 뭐 속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단독 자기 혼자 기업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탈세 혐의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팡빙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친구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하여간에 그분도 이제 탈세 혐의로 이제 괜히 크게 그렇죠. 예, 고초를 치렀죠. 근데 연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네.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리고 뭔가 영향력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 다 같이 맞습니다. 잘 살자라는 예. 거에서 뭔가 이렇게 튀는 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좀 들긴 맞습니다.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지감을 조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예. 그 소득 격차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부유로는 이제 그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 초기에 이제 얘기한 것도 네. 이걸 이제 네. 제기를 한 것도 그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개혁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자본주의하고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텐데 거기서 이제 원로파하고 이제 네. 반대파가 이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평등주의를 이제 뭐 박살을 낼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소득 격차 그다음에 네. 양극화 네. 이게 나타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선불원하고 이제 공동부유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교수님 중국을 자주 다니시죠? 네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죠. 좋아하나요? 하여튼 중국 얘기 나오면요. 네. 이중성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다 아시겠지만서 다 경험하셨겠지만서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금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요. 네. 네.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90% 거기도 정도 지지율 조사해요? 예, 90%요? 예, 예. 90%요? 예, 90%입니다. 아, 90%요? 예, 막- 10%가 문제네. 예, 예. 10%만 때려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88%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 아유, 사람들이 그래요? 난리 났겠네. 예, 근데 저는 그 좀 조작이라고 이제 봤는데 주작이라고. 네. 중국 사람들이 8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88. 88. 예, 아, 예. 우리도 88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팔이 약간 재물. 예, 맞습니다. 부자는 맞습니다. 뜻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80대는 항상 나왔었고요. 이제 음. 90%도 이제 육박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지지를 하고 그 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문화대혁명 때도 그렇지만서도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후에도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제 압박, 공포의 정치를 한번 겪었었죠. 그게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제 한 5년 동안 지속이 네. 됐었는데요. 그 생활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해하죠. 네. 그렇죠. 예, 예. 어. 불편은 하는데 반항 심리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아, 예, 예. 거기가 반항 심리 일어나면 거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그러니까요. 중국의 뭐 역사를 보게 되면 밀려나오고 뭐 그렇죠. 농민 예. 반란이 일어나면 나라 그렇죠. 끝장 나버리잖아요.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반항 수준까지는 안 갔는데 하여간에 불평 불만은 굉장히 많아요. 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점도 뭔가 많고요. 지금의 흐름에 네, 대해서. 네, 네.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뭐 영어 과외 금지 뭐 막 이런 거 막 하니까 네. 학부모들이 아니 니네들은 다 시켜놓고 당 간부들은 그렇죠.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렇죠. 사다리 걷어차냐고 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더구나 뭐 시진핑 그 딸내미 같은 경우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고 아니, 제가 미국 가봐도 네. 미국에 와 있는 유학 와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 당 간부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렇죠. 태자당의 이제 자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 간부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외국 유학 보내고 자기들 다 떵떵거리고 살면서 뒤에 재산 다 숨겨놓고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하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좀 웃기죠. 맞습니다. 근데 연예인 얘기 이제 저희가 계속했는데 사실 네. 저는 연예인보다 더 여파가 크다고 생각했던 사건은 사실 마윈. 아, 예. 마윈이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공동부유론도 그렇고 뭐 개혁개방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다 기대했던 게 중국이 정말 체제 개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개혁 이제 네. 제도 개혁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투명해지고 더 탄탄한 이제 제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다 기대를 했는데 네. 네. 지금 마윈이 발언했던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4차 산업에 안 맞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라는 그쵸, 거였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한 발언이고 한데 이게 이제 공산당 지도부층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한 것이죠. 완전히 밑보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안 나타나는데 네, 맞습니다. 새로 나타나니까 얼굴이 후척해져가지고 혹시나 어디 끌려가서 또 맞고 오셨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실제 그런 하나요. 옛날에 우리 왜뭐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남산에 끌고 가서 뭐 퐁당말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뭐 가정은 해볼 수 있지만서도 마음 고생만 해도 뭐 살은 많이 빠지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마윈은 그냥 뭐 자수성가 이런 걸 떠나서 예. 사실 거의 그 국제사회에서 그 IT 업계 거의 그렇죠. 가장 아이콘이죠. 슈퍼스타였잖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윈은 사실상 지금 뺏긴 거죠 회사를. 거의 뭐 그렇게 봐도 되죠. 네, 뭐 쫓겨난 것 같다는 생각이 주식을 다 들고. 반납하고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또 지금. 알리바바는 18조 원대 기부금 낸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사실 좀 깡패 아니에요? 아무리 국가지만 그 사람이 뭘 잘못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옳은 말 한 번 했다고 예, CEO에서 쫓아내고 맞아요. 회사 돈 다 뺏고 맞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기업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클 거고 그렇죠. 해외 투자자들한테 가는 메시지도 굉장히 심각할 거고. 예.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원숭이를 길들이기 위해서 닭을 뭐 잡는다 그 앞에서. 말이 닭이었나요? 이게 그런 말이 있나요? 하나의 네. 본보기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는. 마윈뿐만 아니라 예.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거의 보복당하듯이 그렇죠.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볼 때는
중국 잘못 들어갔다가 뼈도 못 추리겠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뭐 오래된 뭐 관행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건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네. 그런데 네.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네. 그리고 기업들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뭐 네. 수십 개가 넘는데 네. 아니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면 그 기업들이 가만히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나 이런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수 시장을 이제 육성시켜서 네. 가겠다는 쌍순환 전략에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진짜 한번 주목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은 외자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예. 이렇게 해서 외자 유치가 되나요? 겁이 나서 들어가겠어요 어디?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본 게 나온 소식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특히 이제 IT, 네. 네. 그렇죠. IT IT 과학기술 해외 기업들이 이제 하여튼 그 이윤을 네. 외부로 이제 가져 나가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막겠다 이제 그런 아. 얘기가 나왔죠 지금. 그거 북한이 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북한이 그거 해갖고 예, 외국 예. 기업들 아주 박살을 내버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외자 유치가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데 이게 앞뒤가 좀 완전히 안 맞는데요?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중국이 하는 거 보면 북한이 옛날에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딱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예.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이 예. 게임에 너무 빠져갖고서 게임 좀 규제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긴 예.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마구잡이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게임 못하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 모순적인 그 현상인데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다음으로 정말로 게임 산업이 제일 크게 발전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내수 시장 그 전략에서 보게 되면은 참 모순적인 그런 방침이죠. 시진핑이 아마 게임 굉장히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모택동에 정말로 그 모순론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네. 영어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네. 영어 시험도 못 보게 했다 그러고 상하이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제적인 언어가 영어인데 뭐 아무리 중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국제적인 공용어는 영어잖아요. 네. 근데 영어를 안 하면 어떻게 국제적인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해요? 그때 참 그 중국어를 전 세계로 보급하겠다는 뭐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됐다면 그는 참 오산이죠. 전략적 그렇죠. 오산이죠. 중국어를 세계어로 예, 영어로 예, 쓰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국력이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 그렇죠. 배우는 사람이 많은 건 좋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외국어 교육을 안 한다는 건 웃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외국어 교육을 해요. 네, 맞습니다. 미국 공용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예,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더 웃기는 거는 시진핑의 교본을 공부시킨다 이런 건데요. 시진핑 어록 교육시키고 시진핑 정신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무슨 봉건 시대예요? 그거 뭐 저도 놀랐는데요. 정말로 그 정말 초등학교 중등 교육에 이제 교과서에 이제 정말로 그 게재된 걸 봤고요. 저도요. 네. 좀 심각한 그렇습니다. 수준 정도더라고요. 예. 네. 모택동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동서평은 아예 그런 거 없었던 예, 그렇죠. 것 같고. 없었죠. 그리고 그리고 뭐, 장쩌민이나 네. 이전에 후진타오도 그런 짓은 절대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국제정치학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네. 이제 국제정치학 논문을 보게 되면요. 중국 논문을 보게 되면요. 네. 과거에 정말로 제가 90년대 중국 갔을 때 90년대 초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서론에 항상 마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이제 언급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모택동 사상은 이제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등서평 아예 언급도 안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마크스 레닌이 아무래도 공산주의 교본이고 그 이념과 가치의 교본이다 보니까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보겠다 해서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나온 논문들을 보니까요. 항상 꼭 시진핑 사상이 꼭 서론에 들어가요. 시진핑 사상이 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 논문의 주제하고 정말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IT 남기는 얘기하다 거죠. 갑자기 시진핑이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계속 중국 그러니까 내부 단속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뭔가 항상 규제 제한 예.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러면 예. 그러면 그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나라가 되면 중국이.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불안을 느껴가지고 경직된 중앙집권제가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요. 우리가 조공 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 중국이 복속주의를 강조합니다. 주변국을 예. 물러설린이 아니라 그냥 예. 자기 밑으로 그렇죠.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일방적이고 위압적인 행위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예. 우리는 더 커지겠네요. 압박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징후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예, 관찰을 해야 되는구나. 왠지 지금 중국에 가는 걸 보면 김일성 체제랑 비슷하게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면이 우리 없지 않아 위에 있죠. 조그만 김일성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김일성이 또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이 평탕할 때는 정말로 뭐 한나라 당나라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 개혁개방 뭐 등소평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태민 후진타오까지만 보게 되도 평탕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뭐 조공 체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제 그냥 예속 정도의 수준. 네. 그렇게 좀 수평적으로 네.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좀 유하게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냥 연예인들한테 왜 이렇게 단속을 하나 규제를 하나 그랬는데 예. 그런 정도 이상의 문제가 그렇죠.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옛날에 네, 중국 네. 보면 그런 우리가 얘기겠네요. 그냥 예. 중국 관계 좋을 때는 그냥 조공 외교로 했죠. 조공 맞습니다. 무역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형태는 뭐 아래 위 형태지만 사실은 그렇죠. 좀 대등했는데 예. 좀 세게 갈 때 보면 책봉 외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맞습니다. 하려면 나한테 허락받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까봐 좀 걱정스러워요. 예,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외교 3불 다 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제일 눈에 띄긴 하는데 네. 결국 우리 한류 산업에도 영향을 좀 끼칠까요? 지금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심각하죠. 네. 일단은 뭐 한한령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든 것이 다 금지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정말로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한류를 잘 몰라요. 예, 중국 학생들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지금 있냐. 한류가 워낙 세져갖고 미국까지 평정하는데 예. 중국은 못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관심 있는 친구들 외에는 그 과거에는 정말로 이게 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네. 편안하게 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네. 무관심했던 사람도 접할 수 있고 그렇죠. 친숙해질 수 있었는데. 옛날엔 송혜교, 엑소 다 알았는데 이제 예, 그렇죠. BTS 잘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젊은이들이. 그 네. 팔로워들만 아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 이런 음. 한한령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약간 시장을 다각화해서 예전보다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잠재력이 큰 시장이니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예. 근데 이 장기적으로는 왜 그동안 이제 이 그 차이나 팝, 차이나 뭐 류가 혹시나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서 우리를 위협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 문화를 이렇게 억압하면은 C팝 이런 게 없어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중국에 경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없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쪽 시장이 이제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그 잠재력을 이제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네. 판단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막 그 중국이 저렇게 계속 이제 기업을 압박하면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고 앞으로 네. 갈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기업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당하죠. 보면 뭐 삼성인가요? 어디도 뭐 오늘 또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예, 그 우리한테 장기적으로는 그 경제적으로 볼 땐 나쁜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또 좋은 면이 있는 건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다 따라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각오와 결의 없이는 중국 시장이 이제 앞으로 함부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울 그 함부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 몰려갔다가 망한 기업들 많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과 체제 하에서는 그렇군요. 어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한 예. 건데요. 예. 결국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는 좀 달라질 거라고. 네. 그래서 그 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제일 클까요? 상당할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 저는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요. 중국한테 2개의 전선을 준 거예요, 지금. 전선을. 예, 네. 전선을. 어떤 예. 전선인가요? 그러니까는 동남부 지역에서는 인태 전략하고 쿼드에 대응을 해야 되죠, 중국이. 네네. 예.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미국이 철수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예. 그쪽 지역에 권력 공백을 창출함으로써 네. 혼란이. 그렇죠. 예, 예. 혼란이 야기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메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잠재적인 플레이어들은 누구냐? 중국하고 인도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쌍을 붙이는 거죠. 아, 쌍을 붙여가지고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을 아. 그렇게 되면 인도가 지금 인태 전략에서 지금 미온적인 지금 입장을 취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아마 이 필요성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유도를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중국은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간하고도 뭔가 또 전선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키스탄은 또 아프간이 탈리반이랑 또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파키스탄하고 중국이 이제 또 있고요. 네. 관계가 좋고 그래서 이 삼각편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인도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권력 그동안은 사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지키고 있는 세계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웠는데 그렇죠. 이제는 중국에는 부담을 주고 그렇죠.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에게는 좀 뭔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미국과의 네네. 관계를 좀 더 정비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부담을 준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아프간 사태 이후에 재밌는 게 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아프간의 오늘은 대만의 미래다 이러면서 대만의 대만 내일이다. 쪽으로 막 비행기 보내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중국이 대만을 정말 쏙 먹겠다, 집어삼키겠다 이런 네.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퉁 쳐보는 건가요? 퉁쳐보는 겁니다. 퉁 쳐보는 거예요, 그냥? 간보기를 하는 겁니다. 아, 간보기. 예. 아, 그럼 대만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지금 중국이 말하는 게 전략적 오판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한 것처럼 미국이 지금은 대만을 포기를 못 해요. 아,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70년대는 그 미중 관계 정상화하면서 대만을 포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미국이 더 큰 걸 얻었거든요. 네. 네네네. 중국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미중 관계 정상화만 이제 그 초점을 해서 보게 되면요. 미국이 또 다른 걸 뭘 얻었는지 이제 못 보게 돼요. 네. 근데 보게 되면은 미국이 또 하나 크게 얻은 게 소련과의 관계 개선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데이탕트가 시작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로 주 적국 두 나라를 다 잡은 거죠. 닉슨이. 아. 그런 면에서 이제 대단했죠. 그러니까 대만을 포기를 할 수가 있었던 포기를 거예요. 했다 그래서. 예. 어.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죠. 대만 포기하면 태평양 뚫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왜 지금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정말 전략적 오판이다. 아, 그럼 미국은 끝까지 대만을 보호하면서 중국이 조금이라도 뭐 침략적 행위라면 바로 맞받아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중국이 위협적으로 나오는 게 그 인태 전략하고 쿼드를 대만과 연결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하죠. 아, 그렇죠. 일본이 최근에 보니까 더 강화해서 지금 뭔가 자위권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그게 좋은 수는 아니군요. 네, 그게. 좋은 악수죠, 악수.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팬클럽 계정을 닫았다. 네. 일정 기간 그런 규제 같은 거를 한다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의 3년임에 대한 문제 그래서 네. 중국 국내 정치 상황도 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거의 아프가니스탄까지도 다녀왔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주재호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사건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시청자 여러분 많이 느끼셨나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주재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